예, 오늘 이 자리에 날카롭고 담대하게 정세를 분석하고 시원하게 이슈를 털어주는 김태형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다녀보면 말이죠. 지금 이제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심의 흐름을 가장 많이 좀 읽으실 텐데요. 어떻던가요? 간략하게 판세 분석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 분석 들어가기 전에 잠깐 요즘에 느끼는 좀 의아함이 있어가지고 그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 때문에 이제 생기는 의아함인데요. 아주 그냥 많은 여론조사가 쏟아져 나오는데 어떤 여론조사를 보면은 이렇게 두 자리 수에서 이제 한 자리로 좁혀들고 심지어는 거의 뭐 이제 딱 붙어가지고 오차범위네. 오차 범위 안에서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조사가 있는가 하면 또 이제 어떤 조사 기관은 뭐 여전히 뭐 한 20% 이상 벌어져 있다 이렇게 또 보는 분들도 계신 것 같고 네, 이런 상황이 이제 진행되다 보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조화냐? 같은 시기에 여론조사 기관끼리 좀 여론 조작하는 것도 아닐 텐데 이게 슬슬 이제 사람들의 마음이 좀 불안해지는 시기 같아요. 그래서 이 현재 판세를 좀 분석한다면 그 여론조사에 대한 평가와 함께 좀 이 소장님이 보고 있는 판세를 좀 한번 보시죠. 예전에 그 독재자들은 네, 여론 조작을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협박을 했었습니다. 협박. 뭐 말 안 들으면 예. 너희들 다 혼내줄 거야. 예. 우리 편 안 들으면 가만 안 둘 거야. 예. 그러니까 거의 뭐 강압적인 방식으로 여론조사 조작을 했고 또 하나의 방식은 노골적으로 언론사에 가서 검열을 한다든가 뭐 옛날에 박정희 시대 때 중앙정보부 요원들이 언론사에 상주하면서 그 백지기사가 나오고 막 그랬잖아요. 뻥뻥 뚫려가지고 예. 그런 식으로 노골적인 여론 조작을 했었거든요. 과거에는 힘으로 한마디로 여론을 조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오늘날의 시대는 또 좀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절차를 중시하는 시대이다 보니까 그런 무식한 방법은 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등장한 게 뭐냐면 과학을 외피로 삼아서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는 수법이 등장했죠.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에리프롬 같은 심리학자도 굉장히 크게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과학이라는 외피를 쓰고 대중을 지배 통제하는 시절이 왔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여론조사하면 과학적이다라는 느낌이 있어요. 그렇죠. 뭐 통계가 나오고 막 절차를 쓰고 이러니까 일반인들은 뭐 과학적으로 잘 조사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가지고 장난질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걸 누가 보여줬냐면 이제 바로 명태균이가 그랬죠. 아주 확실하게 보여줬죠. 예. 여론 조작해서 이준석을 당대표 만들고 윤석열 여론 조작해서 대통령 후보 만들고 뭐 그런 것을 명태균 혼자만 했을까? 네.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짓, 그러니까 여론 조작을 하는 도구로 조사를 빙자한 여론조작. 조작. 예. 을 계속 해왔다. 예.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가장 최근에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윤석열 탄핵 직후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예. 조사를 했더니 윤석열 지지율이 51%가 나왔다. 도저히 뭐 말도 안 어떻게 하면 되는 그렇게 나타나죠. 말도 안 되는 거였지만 예. 그것 때문에 극우 세력들이 좋아가지고 흥분해서 뭐 윤석열도 또 국민들이 나를 지지하고 있다 아직도 예. 이런 이제 헛소리를 하게 만든 배경이었잖아요. 예. 그 업체가 이번에 또 조사를 했어요. 어. 그래서 이재명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조사를 그 업체가 또 했습니다. 그 업체군요. 그래서 뭐 여론조사 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사실 없다. 없는 그런 기관들인데 예. 뭐 갤럽도 이번에 이상한 짓을 했죠 막판에 보수층을 과표집해서 네. 2주 사이에 갑자기 격차가 많이 좁혀진 것처럼 그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의 의도는 그야말로 저는 민심 왜곡이다. 여론 조작의 목적은 그러니까 민심이 흘러가는 방향과 다른 쪽으로 방향을 틀기 위한 어떤 악의적인 조작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크게 판세가 변화하지 않았다고 봐요. 그러니까 뭐 한 여론조사 업체가 조사하니까 한 20% 차이가 아직도 거의 유지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가장 그 정확한 조사 업체가 저는 그쪽일 거라고 봅니다. 사실 지금 국민들한테 한기 무슨 리서치 어디든가에서 정권 교체 요구를 물어봤단 말이에요. 그래 지지율이 아니라 예. 52.몇%가 정권 교체 지지를 그렇죠. 원한다고 예. 답변했단 말이죠. 예. 저는 그 정도의 정권 교체를 바라는 사람들은 거의 다 이재명 후보 지지로
모여질 거라고 보거든요. 예. 따라서 50%는 넘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수가 좀 결집을 하고 있는 게 맞는 것 같긴 해도 그래도 판세에 큰 영향을 줄 정도 뭐 이런 정도의 변화는 없다. 뭐 이렇게 이제 본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건 이제 조만간 이제 뚜껑을 열어 보면은 이제 우리가 뭐 알게 되는 며칠 남지는 않았는데요. 그렇죠. 네. 근데 요즘에 약간 이런 느낌은 저도 좀 받기는 해요. 보통 선거라고 하면 네. 투표장을 가야 될 이유가 있는 사람이 많아야 이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꼭 누굴 당선시켜야겠다라든지 좀 누굴 꼭 떨궈야겠다든지 뭐 네. 이런 아주 강한 의지들이 있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기는 선거다. 보통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요번에 보면은 이런 느낌을 많이 받거든요. 만나는 분들마다 보면 이겼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즉 이재명 후보 이겼으면 좋겠다는 사람들을 만나 보면 이겨도 많이 이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렇죠. 의지들이 좀 있어요. 네. 근데 왜 그럴까요? 그런 심리들이 나타나는 거는? 뭐 이번에 선거는 사상 초유의 그렇죠. 선거다. 어떤 점에서 사상 초유라고 하냐면 내란 중에 네, 치러지는 그렇죠. 선거는 처음이에요. 예. 다른 선거들은 다 내란이 진압되고 예. 종료된 뒤에 선거가 치러졌습니다. 또는 거꾸로 쿠데타가 일어나서 싹쓸이 뒤에 치러졌어요. 이렇게 내란이 계속 진행되는 과정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이거든요. 그래 많이 불안하군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란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내란이 계속될 것이다. 예. 끝나지 않을 것이다. 싸움이 누구나 진행되고 그렇게 예상하는 있다. 겁니다. 예. 따라서 뭐 근소한 차로 이긴다든가 이럴 경우에는 그 뒤에 내란이 계속되고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뒤엎으려고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승복 안 할 수도 예, 있다. 뭐 또는 이런 뭐 거군요. 개혁을 예. 제대로 못하도록 엄청나게 발목을 잡을 것이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내란을 종식시키고 당선 뒤에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려면 반드시 표차가 좀 나야 된다. 압승을 해야 된다. 이런 이제 결의들이 단단하죠. 그래서 이 지금 해외 교민들 투표, 네. 재외 국민 투표가 사상 최대의 투표율을 보였다는 기사가 나오는데요. 예. 그러니까 그만큼 민심은 좀 뜨겁다. 그러니까 뜨겁다. 정권 교체, 내란 반대의 국민들의 의지는 굉장히 강력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물론 이 저쪽 극우 세력, 내란 세력은 이제 여론조사 결과 발표 못하는 날이 내일 아닙니까? 네. 깜깜이로 들어가겠죠. 내일까지만 할 수 있을걸요 아마. 그렇죠. 그럼 내일 아마 그런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올 거예요. 초박빙. 딱 붙었다. 붙었다. 알 수 없다. 예. 오차 범위로 들어왔다. 이런 여론조사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그걸 계속 이제 퍼뜨리겠네요. 그러고 이제 깜깜이 조사 들어가는 순간 골든 크로스했다는 소문을 퍼뜨릴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보수층을 격려하고 지금 보수층은 투표장에 나올 생각도 안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회 분위기만 봐도 민주당 쪽 집회는 뜨겁습니다. 그야말로 예. 분위기가. 근데 저쪽 국힘당 집회 분위기는 그야말로 이제 썰렁하군요. 노인들의 이 모임 같은 아주 저조한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투표율에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는 희망을 줘야 나오지 않겠습니까 보수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그런 이제 악선전, 가짜 선전들을 할 가능성이 높고. 근데 뭐 결과는 지난번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총선 직전에 다 민주당이 지고 국힘당이 이긴다고 여론조사가 100% 그랬죠. 여론조사 꽃 한 군데 빼고는 다 그렇게 나왔어요. 막 그랬죠. 다들 근데- 불안해하고 그랬으니까. 근데 민주당이 압승했잖아요. 예. 이번에 보궐선거도 봐봐 뭐 이제 너희들이 아무리 그래도 예. 뭔데 안 돼 그랬지만 저기 부산에서도 민주당이 이기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이 도도한 민심의 흐름을 여론 조작질로 막기는 막지는 못한다. 역부족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흐름을 말씀하니까 꼭 그걸 한번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이제 전통 지지층의 막판 결집에 큰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네. 국민의힘이 가장 크게 걸고 있는 기대감은 또 지역 감정의 결집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역 예. 감정하고 뭐 이제 뭐 노인 감정이랄까요? 그런 거죠. 예, 그러니까 국힘이 지지 기반으로 삼고 있는 것은 지금 영남권, 네. 특히 이제 TK죠. 예, 그러니까 그 주호영 그 어, 대구 경북 담당하는 그 공동 선대위원장이 무슨 말을 했냐면 언론하고 다르다. 가서 직접 현장에 가보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지금 결집하고 있다. 그래도 뭐 선거 초기에는 전부 다 이제 이재명 대 윤석열 구도였는데
시간이 흐를수록 이제 이재명 대 김문수가 되면서 다 넘어온 것 같다. 그래서 이게 과거 같이 완전 뭐 일변도로 가지는 않겠지만 상당히 회복할 것이다. 뭐 이런 그 지역 감정에 대한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어요. 네, 뭐 그런 얘기 안 하면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대구도 끝났다, 우린 졌다, 뭐 이런 얘기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라도 해야죠. 이런 얘기도 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거의 정신 승리에 가까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신 승리다. 아니 예. 대세에는 지장 없다. 대세는 지금 영남권도 많이 흔들릴 거로 봐요. 저는 이번 선거에선 특히 이번 예전에 이대남들이 윤석열을 많이 찍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대남이 김문수를 찍을 사람들이 없어요. 거의 이대남 쪽 얘기를 들어보면 이준석입니다. 거의 다. 뭐 67%가 이준석이라는 얘기가 통계가 있던데 실제로 제가 주변에 물어봐도 거의 다 윤석열이 아니가 김문수가 아니라 이준석이라는 거예요. 그럼 김문수는 어떠냐, 만약에 막판에 김문수한테 표를 몰아줄 가능성은 없냐 그랬더니 걔들은 만약에 김문수로 단일화가 되면 다 빠져나온다. 안 찍는다는 거예요. 차라리 이재명을 찍든가. 김문수는 절대 안 찍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얘기가 그럼 나온 김에 네. 그럼 만약에 네. 이준석과 단일화가 돼도 김문수의 표로 가지는 않는다. 다는 안 간다. 안 간다. 아주 조금 가겠죠. 근데 만약에 그러면 단일화를 이준석으로 되면은 그건 상당히 파괴력이 있는 후보가 될까요? 뭐 전략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예. 문제는 또 이준석이가 비호감도가 예. 70%에 육박하거든요. 국민 밉상의 수준이니까. 네, 국민 밉상이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으로 표도 일부 가겠지만 또 이준석 표가 일부 이탈해가지고 이재명 후보로 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겠죠. 그래서 네. 단일화의 효과가 그다지 크지는 않을 것이다.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 사실 국힘당은 이제 이번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예. 영남권이라는 지지 기반도 거의 상실할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아마 70대 이상으로 좁혀질 것이다. 세대도 지금까지는 6, 70대거든요. 네. 근데 곧 70대로 좁혀질 겁니다. 그럼 노인 정당으로 왜냐하면 된다는 뭐 거죠. 저하고 예. 또 60대에 들어가지 예. 않습니까? 60대에 들어가도 아주 진보적이죠. 아직 입장이 바뀌지가 않아요. 국힘당을 지지할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특징, 예. 586 세대의 특징 때문에 예. 국힘당 지지 세대가 70대로 제한되는 결과가 나올 것이고 조만간 네. 지역적으로도 TK도 상실할 가능성이 많다. 그러니까 저는 거의 대선에서 패배하고 나면 쇠퇴몰락하지 않겠냐 쇠퇴몰락할 그렇게 것이다. 예측합니다. 근데 아까 그 뭐 국민의힘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는 이제 끝나고 나서 또 우리가 또 보면 알 텐데 네. 아까 그 단일화 얘기 나온 게 단일화 얘기를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사실 이번에 이 단일화 이슈에서 가장 큰 이득을 보는 사람은 이준석 후보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선거 막바지에 가면 제3 후보는 쭉 빠지고 이제 1대1 구도가 형성돼야 되는데 그죠. 이 사람은 그냥 가면 갈수록 몸값이 뛰어가지고 지지율이 점점 올라가지고 거의 뭐 10%대까지 나오는 데가 많아졌단 말이에요. 네, 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러브콜을 보내고 있고 네. 이준석 후보, 이분석 후보는 이제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난 아니 안 해 막 이러고 있는 네. 그야말로 이제 어찌 보면은 참 과거에 그 어떤 선거에서 보기 힘든 모습을 많이 보게 되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한번 맞춰봐야 될 건데 이제 시간이 없어요. 내일 단일화 한 다음 정도? 이제 그 투표 사전 투표 들어가기 전에 네. 이제 해야 될 테니까 네. 그렇다면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데 한번 예측을 해보신다면 어떨 것 같아요?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예. 뭐 오늘 토론회까지는 안 할 거고요. 그렇죠. 이준석이가 그 기회를 버릴 리가 없잖아요. 마지막 토론이니까. 네. 예. 내일 정도의 극적인 단일화 발표가 있을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충분히 기회는 여전히 있다. 막판까지. 예. 왜냐하면 예. 우선 저는 안 할 가능성이 높다는 쪽인데요. 네. 왜 그렇게 보냐면 이준석 입장에서 보면 이익이 될 게 별로 없어요. 단일화를 해서. 그렇죠. 잘 얻을 게 별로 없어요. 음. 우선 단일화해도 이길 가능성이 별로 없단 말이죠. 문수가. 이길 가능성이 없다. 예. 자 그러면 김문수가 예를 들어 40대 총리를 시켜주겠다. 네. 그게 공수표지. 이겨야지 그것도 가능하지. 그렇지. 이겨야 뭐 그게 도움이 되지. 예. 지면 예. 자기가 뭐 아무것도 없이 그 이름만 더럽혀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대선에서 단일화도 이길 가능성이 없다는 거 하나고 네. 또 한 가지는 이준석이 나름대로 그동안 자기 지지층에 구축해온 이미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참신하다, 젊다, 반패미 전사다, 뭐 이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예. 근데 김문수는 예. 정말 젊은 애들이 싫어하는 꼰대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아까도 이준석 지지층은 절대 김문수 안 찍는다는 얘기를 주로 한다는 거죠. 예. 일단은
쳐다보는 것도 싫다 이런 얘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젊은 층에서 얼굴 표정 말투 다 싫다. 너무 재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젊은이들이 싫어하는 꼰대 이미지란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준석이 김문수한테 머리를 조아리고 들어가서 같이 옆에 서 있다. 안철수처럼 예전에 정치 인생 쫑날 수가 있습니다. 예. 잘못하면 완전히. 그래놓고 졌다. 예. 그러면 자기는 이제 정치 인생 쫑이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쌓아온 어떤 지금까지의 성과를 일거에 물고 품으로 돌릴 위험이 있죠. 게다가 김문수는 내란 세력 아닙니까? 자기는 내란을 반대했잖아요. 나름대로 반대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러니까 명분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층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이준석은 나름 원칙이 있고 자기 주장이 뚜렷하고 이런 게 있었을 텐데 갑자기 김문수한테 가서 알랑알랑거리면서 기어 들어가면 야.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죠. 쌓아온 것들을 단번에 잃을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준석이 자존심이 엄청 세거든요. 자존심이 세다. 세죠. 예. 근데 가짜 자존심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가짜 자존심이지만 하여튼 자존심이 세서 김문수를 쉽게 하면 졸로 봐요. 버러지 같이 봅니다. 진짜입니까? 이거 이준석 입장에서는 저 돌대가리에다가 말도 더럽게 못하고 저거 아우 뭐 생긴 것도 못생겼고 그러니까 자기보다 훨씬 알로 보는데 아래로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가서 밑에 들어가서 옛날 안철수처럼 오고 있지는 그렇죠. 못할 것이다. 그러니까 나한테 다니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 얘기는 합디다. 사퇴하고 자신으로 다니라면 유일한 필승의 길이라고. 그렇죠. 그러니까 한덕수를 김문수가 졸로 보듯이 이준석은 김문수를 졸로 보죠. 따라서 자존심이 허락치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 김문수로의 단일화는 내일의 단일화라면 시간도 없잖아요. 이제 뭐 조사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김문수 지지 선언하면 사퇴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이제 그거밖에 없죠. 이제 뭐 여론조사 할 시간이 없으니까. 조심상하잖아요. 예. 갑자기 자기보다 못난 인간한테 오늘 토론회에서 깔 것 같은데 약간. 그러겠지요. 야, 그런 점에서 볼 때 단일화가 안 될 가능성이 많다. 근데 왜 아까 막판에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느냐? 극적인 가능성이 있다고 보느냐? 지금 극우 세력이 너무 절박하기 때문에. 절박하기 때문에. 내란 세력이. 그러니까 이준석 개인은 할 생각이 없지만 극우 세력은 단일화에 목을 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준석한테 너 성상납한 거 또 있잖아. 뭐 협박할 수 있다. 이제 이건 뭐 추정이지만 뭐 비리 같은 걸 갖고 와서 이제 협박할 수도 있고 회유할 수도 있고 마지막 압박을 가할 수가 있을 것이다. 이제 그런 걸 본다면 안철수 꼴 나지 말라는 법은 없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내일까지는 봐야 됩니다. 봐야 되는군요. 그 토론회 얘기가 나왔으니까 네. 그 두 번의 토론을 보셨잖아요. 예. 그 이제 마지막 3차 토론을 앞두고 있는데 예. 그 후보들의 토론 내용을 좀 평가를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뭐 이기고 지고 이런 문제는 아니지만 선생님은 이제 또 이 심리 연구 하시는 분이니까 후보들의 심리가 잘 보일 것 같단 말이죠. 그렇죠. 세 사람에 대한 평을 좀 해주신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던데 한동훈은 이제 겁먹은 개라면 이준석은 가학증이 있다 뭐 이런 분석을 하신 바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한 명씩 잠깐 평가를 해보자면 예. 일단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고전을 하는 처음에 토론을 시작했습니다. 고전을 하는 쪽으로.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공약으로 승부를 보려고 나왔단 말이에요. 예. 공약을 제시하고 상대방 공약과 대비하고. 근데 상대 후보들이 공약이 없어요. 그렇죠. 김문수하고 이준석이 공약이 없습니다. 유일한 공약은 이재명은 악마다. 이재명은 범죄자다. 이 공약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공약 토론을 하러 나왔더니 이 두 후보가 계속 그냥 시비질을 걸고 특히 예측 못한 사건이 벌어졌죠. 합리적으로 보면 이준석은 사실 김문수를 저격한 게 맞아요. 자기가 후보 단일화를 자기 쪽으로 하려고 한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와는 사실 건설적 토론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미래가 보장되죠. 미래가. 야, 쟤는 그동안 욕만 잘하는 놈인 줄 알았더니 싸가지 없는 줄 알았어요. 싸가지 없는 놈인 줄 알았는데 예의 바른 청년이었네. 그리고 정책적으로도 식견이 준비가 있네. 돼 있네. 이런 그걸 느낌. 보여줬으면 뭐 이준석은 이번 선거 끝나고 나서는 상당한 정도의 바로 인기를 끌었을 수 차기로 있거든요. 뜨는군요.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이재명 후보를 그냥 공격했지 않습니까? 물어뜯었지 않습니까? 그 이재명 후보가 예측을 못했다는 얘기가 나와요. 민주당에서. 민주당 쪽이 예측을 못했다는 거예요. 준서에 그렇게 바보인 줄은. 그래서
이준석이 저렇게까지 무리하게 덤벼들어? 그래서 대응을 잘 못하는 문제.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약간 부자 몸조심하는 모습을 보이는 측면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준석이를 제대로 혼내주지 못했는데 2차 토론부터는 좀 적극적 반격을 하셨습니다. 이재명 이준석만이 아니고 김문수도 좀 치면서 예. 적극적 반격. 왜냐하면 그 더러운 싸움을 하는데 신사적으로 대하면 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신사가 졌다고 얘기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군요. 그렇기 예. 때문에 매로 한 대씩 때려줘야 돼요. 회초리를 한 대씩 딱 이렇게 정신 차리게. 2차부터는 좀 이렇게 때리지 않았나요? 때렸어요. 예. 그래서 2차부터는 적극적으로 때렸는데 특히 이제 준석이를 많이 혼내줬죠. 예. 근데 2차 토론에서 제일 이재명 후보가 잘한 것은 내란 심판 선거다 이번이. 예. 이걸 적극적으로 부각시킨 규정을 겁니다. 지어준 거군요. 네, 그걸 이제 모두 발언에서도 하고 끝날 때도 얘기하고 중간 후보 토론이나 이제 공방에서도 계속 그걸 부각시켰어요. 예를 들면 이준석이 깔짝대니까 너 왜 국회의사당 안 들어갔냐? 너 내란 동조하는 거 아니야? 네. 그리고 내란 세력인 김문수와 단일화할 생각이냐? 이런 식으로 이 선거가 내란 심판 선거다 이번 선거가. 예. 요거를 여러 군데에서 계속 부각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전 상당히 그런 점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문수가 이제 김문수가 제일 큰 문제인데요. 예. 뭐 2차 토론까지 진행되면서 전 2차 토론 보면서 좀 안 됐다는 생각까지 들어요. 결과적으로 예. 나머지 3명이 왕따 시키는 듯한 분위기 있죠. 투명 인간처럼. 그냥 뭘 관심도 안 가져주는. 관심 밖으로. 예. 그래야 예를 들면 김문수 입장에서 그렇게 느낄 수 있단 말이에요. 왜 나한테는 관심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왜 나한테는 공격도 안 해. 왜 나는 2순위야. 내가 제일 중요한 후보인데. 사실 이재명 후보 대 김문수 후보의 대결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근데 질문하는 거 보면요. 예. 김문수가 1위가 아니에요. 이준석이 1위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도 이준석한테 먼저 묻고 시간 남으면 김문수. 또 뭐 권영국도 그래요. 그러니까 김문수는 다 이제 밀리는 거죠. 예. 이준석도 관심 없어요 김문수한테 예. 전혀. 그러니까 김문수가 상당히 쓸쓸하고 외로웠을 것 같아요. 존재감이 없구나. 나를 이렇게들 다들 무시해도 되는 거야. 막 이런 느낌.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예. 우선 김문수가 지적 능력에 하자가 있다는 게 자꾸 드러납니다. 지적 능력의 하자. 토론을 보다 보면 예. 상대방의 질문을 이해를 못합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는군요. 한마디로 말귀를 못 알아들어요. 예. 질문을 못 알아듣고 예. 그러니까 답변이 엉뚱한 답변을 할 수밖에 없고요. 동무서답을 하는군요. 동문서답하고. 예. 근데 그 동문서답도 조리 있게 하면 괜찮아요. 윤석열처럼 나름. 근데 조리가 없어요. 횡설수설합니다. 또 횡설수설도 문제인데 중언부언합니다. 중언부언하고. 같은 말을 계속 지루하게 되풀이해요. 고장난 추궁기처럼. 예. 그러니까 저는 나중에 이 사람들이 왜 김문수한테 질문을 안 하려고 하는가 3명이 그걸 알았어요. 뭡니까 그게? 답변을 듣기 싫은 겁니다. 김문수의 답변을 듣는 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운 일이야. 한번 이재명 후보 표정 보세요. 김문수가 답변할 때 힘들어하는군요. 막 이제 너무 힘들어하는 표정을 짓다가 됐습니다. 그만하세요. 왜냐하면 제대로 된 답을 안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전혀 핀타 안 맞는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예. 권영국 후보, 이준석 후보도 안 들어요. 예. 표정 보십시오.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건 거의 고문에 가까운 건데요. 예. 뭐 예전에 코미디 중에 그런 것도 있었어요. 제가 본 것 중에는 간수가 예. 한 죄수를 지키고 있는데 예. 죄수가 계속 중얼중얼 뭘 얘기하니까 목 매달아 죽는 장면이 나와요. 간수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거의 저는 김문수를 보면 그게 떠올라요. 김문수 보고 있으면 보고서 막 너무 괴로워요. 죽고 싶어져요. 그래서 시청자들 중에서는 그 사이에 화장실 간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너무 듣고 있기 싫어서. 김문수 얘기할 때는 네. 자, 김문수가 얘기하는 건 일단 말씀드린 대로 괴롭다. 여러 가지로 네. 정황도 안 맞고 핀트도 안 맞고 중언부언 한 데다가 목소리도 보십시오. 칠판을 이렇게 긁는 듯한 쇠소리, 예. 신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 목소리 자체도 좀 듣기 싫은데 예. 톤이 정말 일정해요. 계속 리듬감이 없잖아요. 예. 정광훈이가 예. 미친 인간이지만 예. 목소리 그 연설에 리듬감이 있거든요. 정광훈을 가장 존경하는 선생님일 텐데 그런 건 좀 못 배웠나 보죠. 그건 안 되는 건가 봐요. 이 지적 능력이 문제가 생겨서 그런지. 그래서 어쨌든 일정한 톤으로 얘기합니다. 예.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듣기 싫고 좋은 말도 그렇게 하면 듣기 싫은데 예. 듣기 싫은 말을 지루한 톤으로 계속 중얼중얼 대잖아요. 그러니까 후보들이 겁이 나는 거예요. 질문하는 게. 그래서
존재감이 없어지는 거죠. 질문 안 하려고, 안 하고. 하려고, 웬만하면 안 하려고. 그리고 답변도 짧게 듣고 끝내려고. 어차피 의미 없는 답변이니까. 예. 자, 김문수가 지금 그런 상태로 지금 존재감이 없어졌고. 존재감이 사라지고 예. 있다. 그 다음에 공약 발표가 하나도 없다 거의.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특히 이 거시적 공약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는 선이 굵은 공약을 발표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김문수 그걸 안 해요. 그냥 구체적인 공약만 나열을 합니다. 읽어요. 그러니까 지루하죠. 구체적인 계속 읽으니까 그 임팩트도 없고 게다가 뭐 반박을 할 때에도 이준석만큼 임팩트 하나도 없어요. 저는 어저께 그 소방일기 듣다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니 같은 얘기 왜 자꾸 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소방일기 문제에서 답변 끝났잖아요. 예. 그럼 넘어가야 되거든요. 넘어가야 되는데 또 해. 또 질문하고. 그래서 이제 끝났기 때문에 또 해요. 이때 이제 사람들의 분노 있잖아요. 막 이제 짜증난다, 화난다.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김문수 싫어하는 겁니다. 싫어하는군요. 예. 제가 이런 모습들을 보였다 해서 저는 김문수가 정말 자경미달이라는 것을 이렇게 잘 보여준 토론회는 없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뭐 만만치 않을 거예요. 다들 준비하셔야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그다음에 이준석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 정치인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예. 유감없이 이번에 보여줬죠. 자질이 부족하다. 만약에 이준석이 미래를 내다본 정치인이라면 토론 포지션을 이렇게 잡으면 안 되죠. 아까 얘기했듯이 합리적인 면을 보여주는 쪽을 잡았어야 돼요. 근데 이준석은 일단 과도한 승부욕이 있습니다. 과도한 승부욕. 옛날부터 계속 봤는데 이제 무조건 이기려고 그래요. 상대를. 호승심이라고 하죠. 보통. 그렇죠. 호승심이라고 하죠. 예. 근데 그 호승심도 네. 윤석열의 호승심은 네. 주먹으로 때려서 이제 원터치를 하는 호승심이든가 예. 아니면 구두에 이렇게 술 따라 매기는 호승심이거든요. 한마디로 힘을 과시하는 무식한, 예. 무식한. 다소 무식한 방식인데 예. 이준석은 지적인 승리를 좋아합니다. 지식을 과시하면서. 지식을 과시하면서 상대가 쩔쩔매게 하면서 하고, 기쁨을 느끼는 그렇죠. 거군요. 쉽게 예. 얘기하면 이제 주둥이를 싸워서 이기는 거를 예. 이준석은 중요하게 생각해요. 보니까 예. 그래서 주둥이질에서 내가 이기겠다라는 이 예. 과도한 승부욕, 호승심이 예. 좀 심합니다. 그게 심해지면서 상대를 좀 막 깔본다거나 그렇죠. 업신여긴다거나 이런 모습으로 이제 나타난다는 거죠. 계속 말꼬리 잡고 예. 뭐 심지어는 마이크 꺼진 다음에도 혼자 떠들고 이런 모습들 예. 어떻게든 이기려고 진 것 같은 이상 안 주려고 이제 그게 왜 이준석이가 그런 게 생겼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예. 어려서부터 이제 교육자 가정에서 자랐단 말이에요 이준석이가 부모가 이제 아버지는 엘리트고 어머니도 학교 선생님이에요. 예. 이제 그런 부모한테 사랑도 못 받고 또 그 다음에 뭐 말만 하면 네가 뭘 한다 그래. 그리고 부모들 유식하니까 유식한 말로 애를 찍어 눌렀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준석이 거의 한이 맺혔을 수 있죠. 뭘 알한 것에 대해서 지적인 그 욕구에 대해서. 능력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그래가지고 지식을 막 쌓고 그걸 과시하면서 상대방을 조지는 거를 즐기는 성격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도 사실 그 교육 학자였던 아버님 때문에 예. 시달렸던 경험이 있습니다. 개념을 물어본단 말이야 갑자기 무슨 개념에 대해서 정의해봐라. 설명해라. 예. 어디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개념도 모르는 자식이 어디서 그걸 입에 올리고 막 이런 기억이 있겠어도 그게 나중에 약간 이제 트라우마 비슷한 게 생겨가지고 개념을 굉장히 정확하게 정의하는 편입니다. 제가 말할 때나 책을 쓸 때. 그러니까 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준석이 좀 그런 쪽에 거의 이제 강박적인 승부욕이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자 그러다 보니까 역으로 이겨야 된다는 게 강하면 강할수록 공격을 당하거나 네. 자기가 졌을 때는 어떻겠습니까? 견디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 충격이 너무 크죠. 그래서 이준석 비판받았을 때 그 울그락불그락 하시는 건 다 보셨을 거예요. 예. 특히 그 괴상한 표정이 있습니다. 이준석이 입은 웃고 얼굴은 찌그러지는데 윤석열처럼. 네. 그 옛날에도 윤석열이 그런 안면 분열 사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안면 분열이라고. 제가 그래서 안면 자율주행이라고 했습니다. 반반씩 자율주행했다. 그런 표정인데 이준석은 또 재밌는 게 딱 예. 반만 자율주행을 해요. 여기서 여기 이쪽만 예. 희한하더라고. 여기만 탁 일그러지면서 여기 웃어요. 예. 아주 기괴합니다. 그 오늘 한번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자 그게 이제 당황했을 때 뭐 이게 표정인데요. 예. 그런 식의 이제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또 패배했다 싶으면 또 예. 굉장히 의기소침해지는 모습도 보입니다. 잘 관찰해 보시면.
밀렸다 싶으면 그런 기준으로 한번 3차 토론을 잘 보도록 그렇죠. 하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아까 말씀하신 과학적 성향이 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한동훈은 네. 주로 공격하는 포인트를 보면 자기가 비난받았을 때입니다. 예. 혹은 비난받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됐을 때 개새끼가 막 무서워서 짖는 거 있잖아요. 예. 겁 많은 개가 무서워서 하죠. 예. 그것처럼 막 나오거든요. 예. 이준은 그렇지 않아요. 정교하게 생각해서 상대를 괴롭혀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재명 후보가 뭔가 공격을 했는데 네. 답변을 하는데 자기가 예상했던 답변이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간 딴 데를 봐요. 이재명 후보 안 봅니다. 생각하는데 방해받을까봐 저쪽 반대편을 보면서 눈가를 굴리는 게 보여요.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머리로. 그 사이에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놓고 딱 끝나면 그래서 이러셨군요 하는 식으로 조롱하듯이 한 방 치고 끝낸단 말이에요. 예. 이런 걸 봤을 때 한동훈처럼 직접적으로 막 화가 나서 덤비는 스타일이 아니라 상대방을 말로 그냥 그야말로 학대에 가까운 행위를 해서 공격하는 걸 즐기는 인간 아니냐 하는 의심이 든다는 것이고 알겠습니다. 동물학대범 아동을 좀 연상시킨다 그럴까요?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런 그 기준을 가지고 오늘 3차 토론을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얘기해서 잠깐 그 내란 세력 척결이 이번 선거의 가장 중요한 이제 과제다. 그러니까 어떤 공약보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제 기조를 이제 2차 토론 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사실 내란 극복이라는 문제는 우리 이제 시대적 소명이잖아요 현재.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게 이런 문제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보면 정치 보복 관행을 근절하겠다. 네. 그래서 반드시 국민 통합을 추진하겠다. 이런 조항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말이죠. 이제 정치 보복 근절과 내란 세력 척결이라고 하는 것이 네. 잘못하면 이제 상충되게끔 느껴질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란 세력을 척결하려들면 자연스럽게 국민의힘의 이 중심축이라든지 또는 예전에 이제 그 관료를 했던 장관직을 지냈던 이런 분들도 그 김문수 후보도 또 어찌 보면 내란 세력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고. 뭐 지금 내란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이런 것을 그러니까 이 사실상 이제 이들을 갖다가 척결하는 문제와 정치 보복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문제 이게 어떻게 이게 좀 슬기로운 방식이 있습니까? 슬기로운 게 아니라 예. 두 가지는 명확하게 다른 겁니까? 다른 겁니다. 예. 전혀 별개의 문제예요. 예. 아니 눈에 보일 때는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정치 보복한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행을 턴 은행 터리범들이 있어요. 예. 그 처벌한단 말이에요. 네. 정치 보복이라고 정하면 됩니까? 그게? 그거는 치 않죠.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전에 친일파를 청산하자 그랬을 때 네. 정치 보복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건 이제 역사를 바로잡는 문제로 봤죠. 예. 문제는 그겁니다. 범죄 사실이 명확하냐 아니냐예요. 범죄 사실이. 사실. 근데 이번에 내란은 예. 명백한 반헌법적 범죄잖아요. 예. 이걸 처벌하는 게 어떻게 정치 증거도 보복이에요? 뚜렷이 있고. 예. 네. 예. 그러니까 범죄 처벌이에요. 이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치 보복은 예. 없는 죄를 만들어서 뒤집어 씌우고 원한을 품어가지고 윤석열 정권이 한 짓이 바로 정치 보복이죠. 어떻게 보면 그런 거고 이 내란 행위자들에 대한 엄중한 조사와 처벌 네. 이거는 정치 보복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걸 안 하면 예. 그 사회는 굴러가질 않아요. 범죄를 저질렀는데 처벌을 안 받는다. 예. 그럼 범죄자들이 모두 다 그럴 거 아니야 앞으로. 우리 정치 보복하지 마라. 우리 범죄 저질렀고 그게 말이 됩니까? 이걸 뒤섞는다는 건 있을 수 없다. 예. 그래서 저는 해방 후의 상황과 유사하다라고도 보여지는데 지금 친일파들이 내내 정권을 잡고 있었잖아요. 그랬죠. 일본 식민지 시절에. 근데 해방이 된다 그래서 갑자기 걔네들이 정권을 내려놓고 예. 평민이 된 건 아닙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 해방이 됐다 그러니까 기득권 세력 내에는 친일파 세력이 가득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유사해요. 이번 내란은 백성들이 일으킨 게 아니고요. 정권을 잡은 지배층이 일으킨 겁니다. 즉 윤석열 정부가 내란의 주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1차적으로 군 투입했다가 지금 그게 좌절됐을 뿐 여전히 친일파들이 기득권을 잡고 있는 상황과 똑같은 거예요. 그대로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방 후의 상황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것은 특수한 수단으로 진압할 수 있다. 총선할 수 있다. 내라는 해방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민특위를 만든 겁니다. 만들었죠. 왜, 만들었지만 반민특위가 이승만에 의해서 좌절됐죠. 그래서 해산돼 버렸죠. 한국 예. 역사가 꼬인 건데 예. 해방 후에 그걸 만들었느냐.
정권이 아직 견실하지 않았고 일본 놈들이 운영하던 정권에는 다 친일파들이 들어앉아 있는데 그렇죠. 사법부니 뭐니 다 친일파들인데 거기서 재판에서 이걸 청산할 수 있습니까? 친일을? 따라서 반민특위를 따로 만든 거예요. 그러자 이승만이 거기에 이제 반발해서 반민특위를 습격한 거고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상황이기 때문에 기존의 사법부, 네. 기존의 검찰한테 이걸 맡겨서 내란 청산 절대 못합니다. 그럼 특별재판소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특별재판소를 만들어야만 됩니다. 반드시.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재판소. 오, 내란 종식을 위한 특별법. 특별법. 아, 만들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특별재판소를 특별재판소에서 만들어서 이건 전 별개로 다뤄야 됩니다. 반민특위처럼 해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을 해주셨네. 안 그러면 청산 될 것 같습니까? 직위원이 있고 조의대가 있는데 그리고 심우정이 있고 예. 안 돼요. 절대로 기존 체제에서는 내란의 정상적인 종식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건 특단의 수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해방 직후에 반민특위 같은 조직이 반드시 나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나오니까 안 그래도 이제 이 사법개혁에 대한 얘기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바로 그냥 여쭤봐야겠다. 그 왜 어제 그 전국 법관 대표 회의가 열렸잖아요. 네. 근데 이제 안건이 보니까 주로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재판의 공정성, 그러니까 조희대의 희대의 판결 같은 식으로 이 정치적 중요한 시기에 갑자기 개입을 해가지고 네.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완전히 허물어뜨리는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하나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이제 그런 것은 그러니까 굉장히 잘못했구나라는 생각을 사법부 안에서도 갖고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서 이제 좋다 그럼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나타나는 모습들 내지는 막 청문회 나와라 이제 막 이런 거니까 이거는 재판 독립에 이건 지장을 준다라고 네. 하면서 일종의 이제 방어적인 측면이죠. 하나는 이제 어찌 보면 이제 잘못했다라고 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이런 모습들이 지금 막 등장을 한단 말이죠. 네. 어떨 것 같습니까? 앞으로 이제 차기 정부가 바뀌고 나면 검찰 개혁은 굳이 얘기할 필요도 없고 검찰 개혁은 뭐 오랜 세월 동안 이 검찰이 보여줬던 사냥개 같은 모습 때문에 네. 이건 뭐 반드시 뭐 기소청 만들고 해가지고 분리하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법부 개혁에 관련돼서는 이번에 아주 좀 아까 특별재판소가 얘기하니까 그냥 귀가 번쩍 뜨이는데 이번에 사법부가 정확하게 국민들 앞에 보여줬잖아요. 그러니까요. 우리도 개혁해야 된다고. 그러니까요. 자신 스스로 개혁 당해야 된다는 얘기를 좀 우리 좀 개혁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번 법관회의도 애매모호한 절충적인 의견을 냈는데 네. 뭐 사실 내부적으로 약간 진보 성향이거나 네. 양심적인 판사들은 조의대 건을 주로 문제 제기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죠. 그게 말이 되냐. 그리고 또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는 회피하면서 민주당에서 너무 사법부를 괴롭히려고 한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런 걸 이제 언급하는 보수적인 이제 극우적인 판사들도 있었을 테고. 근데 어쨌든 이번에 이번에 법관 대표회의가 조의대는 즉각 사퇴하라.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사법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이렇게 발언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사법부가 개혁 대상이라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렇죠. 그 얘기를 공개화하지 못했다는 것 그렇죠. 그것만으로도 의견이 모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사법부는 개혁 대상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이번에 보여줬던 여러 행태들이 예. 사법부 개혁을 당연히 해야만 하는 것으로 시대적 과제로 부각시켰다고 봐요. 저는 헌재가 이유 없이 탄핵 인용을 시간을 좀 끈 것도 사실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요. 예, 그 다음에 조희대의 그 말도 안 되는 희대의 판결, 희대의 이제 사법 쿠데타, 예. 그리고 직위원회, 내란 수계 방면, 시하나 석방. 예, 시간제 석방 예. 이런 여러 가지들을 보면서 예. 국민들이 사법부도 개혁해야 되는구나라고 그러니까요. 느꼈을 거예요. 예. 그리고 실제로 윤석열 정권을 검찰 독재 정권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검찰 독재는 검찰 혼자 못합니다. 판사하고 둘이 이게 짝짝 손이 맞아야 할 수 있는 게 검찰 독재예요. 검찰이 기소를 하지만 판사가 때려줘야 독재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따라서 정치 검사가 있으면 정치 판사가 항상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두 사람이 직위원 룸사롱에서 만나든 뭐 하든 끈끈하게 이어져 있겠죠. 그래서 룸사롱 동맹에 기초한 룸사롱 동맹. 법적 카르텔이 한국 사회에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국 사회를 예. 사법부 개혁도 반드시 해야 된다. 진짜 우리 한국 사회가 참 바꿔야 될 게 많네요. 그동안 많이 싸웠잖아요. 예. 좋습니다. 이 대담 시간이 다 돼가니까 요걸 좀 여쭤봐야겠는데 통일교 측에서 로비를
자기들의 일에 로비를 하려고 건진법사인데 네. 통일교가 건진법사하고 무슨 관계인지 모르겠는데 네. 아무튼 건진법사를 통해서 김건희 씨한테 6천만 원 상당의 목걸이와 또 뭐 1,000만 원이 넘어선다고 하는 샤넬백을 줬는데 요즘 보니까 또 2개라고 또 늘어났던데요. 네. 아무튼간에 이 비서 김건희 씨 비서한테 전달돼서 그것은 이제 확인이 된 것 같고요. 드디어 이제. 근데 이 사건도 뭐 빙산일 것 같기는 한데 그렇죠. 네. 거의 이 정도면 이제 범죄자 수준이잖아요. 뭐 그렇죠. 수준이라고 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범죄자죠. 그러니까 뭐 주가 조작하고 네. 온갖 거 받고 그냥 뭐 네. 이게 사실은 근데 아직도 근데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감옥도 아직 안 가고 있는데 네. 어찌 보십니까? 이 앞으로 이 개혁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겠죠, 아, 이것도. 그럼요. 당연하죠. 그동안 사실 윤석열 김건희 부부 거의 이제 범죄 부부 아니겠습니까? 이 부부가 범죄자 부부. 범죄자 부부. 예. 이 부부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범죄를 시작한 게 아니에요. 원래 범죄자들이었어요. 원래 범죄자였는데. 그래서 엄격하게 얘기하면 예. 범죄자들이 대통령이 돼서 국가를 사유한 게 바로 윤석열 정권이다. 범죄자들이 대통령에 대해서 국가를 사유화. 사유화 시켜가지고 그걸로 또 해먹으려고 들어. 해먹은 그게 윤석열 부부의 이제 범죄단 사건이거든요. 예. 가족 범죄단도 있죠. 김건희 가족 집안까지, 범죄단. 예. 집안까지. 예, 그 집안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양평 고속도로 문제도 이제 파헤치면 좀 많이 나오겠죠. 그것도. 그렇죠. 예. 인천의 마약 문제라든가 예, 인천의 마약 또는 문제. 뭐 저기 우크라이나의 그걸 부풀려 삼부토건 주가 조작이라든가 예, 주가 조작이라든가.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 대왕고래라든가 예. 또 마음 챙김 무슨 사업 대왕고래 사업. 예, 예. 등등등 의심스러운 게 한두 개 아니에요. 예, 예. 자 그런 것들을 다 파헤쳐야 되는데 예. 그거를 파헤치려고 하니까 쿠데타 일으킨 거 아니야? 아니에요. 계엄 때린 거 아닙니까? 그걸 파헤치려 하니까. 예, 그게 들어갈 것 같으니까. 예. 자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내란의 종식은 결국 윤석열과 김건희의 범죄를 명백하게 다 밝히고 가족까지 그들을 처벌하는 것. 이걸 반드시 포함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둘이 힘을 쓰고 있지만 밖에서 내란 세력들이 풀어주고 계속 지켜주니까 온갖 나쁜 짓을 다 하고 있지만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특별재판소 만들어지고 정권 거부권 행사 안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두 사람은 감옥에 가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진짜로 특별재판소를 만들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내란을 종식시키고 네. 그 과정에서 이 윤석열 부부에 대한 범죄 행위들도 다 같이 드러내면서 그렇죠. 처벌하는 것.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제 앞으로의 굉장히 중요한 내란 종식의 과제네요. 맞습니다. 내란을 위한 특별재판소는 윤석열 김건희 부부의 내란 사건을 주로 하면 되고요. 다르고. 나머지 사건은 이제 다른 데서 하면 되죠. 예. 또 그렇게 해서 뭐 죄가 한두 개 아닐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앞으로 남아 있는 과제다. 네. 근데 이게 좀 막 맞추려고 하다 보니까 오늘 그 김문수 후보와 이낙연 그 전 민주당 그 대표 간의 개헌을 둘러싼 공동정부 수립 뭐 이런 이 기사가 하나 떴어요. 네, 네. 여기 뭐 대선 막판 최고의 변수다 막 이렇게 막 얘기를 누가 그런 얘기를 합니까? 평가 좀 간단하게 해주시고 아니 원래 아무런 이낙연 씨가 지난 대선에서 대장동 의혹을 터뜨려 가지고 그죠. 오늘까지 국민의힘 공세에 시달리게 한 장본인이잖아요. 아 그럼요. 예. 0.73% 차이의 패배를 를 만들어낸 이끌어낸, 장본일 수도 있어요. 그랬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 좀 언급을 해주신다면 악당은 악당은 끝까지 악당이다. 변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 그리고 이 임팩트가 있다고 누가 얘기합니까? 전혀 임팩트 없어요. 아 그래요? 언론에서 임팩트가 그 언론의 이제 여론 조작 방식인 거고. 예. 아니 제가 볼 때는 네. 뭐 박근혜랑 단일화 한다든가. 예. 그래도 임팩트가 별로 없겠지만 그나마 예. 아니면 이준석이 제일 임팩트는 있죠. 예. 뭐 어쨌든 좋은 결과 안 나오더라도. 네. 근데 이낙연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일단. 관심이 없죠,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 이낙연이 누구야 이런 사람들이 이제 많아졌어요. 근데 뭐 둘이서 하면 뭐 대단한 뭐 DJP 연합 정도 됩니까 이게? 무슨 임팩트가 있겠어요? 그래도 호남을 대표한다 뭐 이런 호남에서 이낙연은 완전히 개털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저는 예. 오히려 이낙연과의 단일화는 좋은 효과가 별로 없을 것이다. 별로 효과가 없을 것이다. 좀 괜찮은 사람하고 해야 예. 조금 시너지가 있지. 예.
뭐 어디서 이제 쓰다가 버린 폐품 주워다가 예. 그거 옆에다 붙여놓고 있으면 예. 이게 폼이 납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별의별 짓을 다 하는 것 같은데 예. 제가 볼 때는 그거 자체는 거의 효과 없다. 효과 없다. 전 그리고 이준석과의 단일화도 타이밍 좀 놓쳤다고 봐요. 타이밍도 놓쳤다. 내일 하는 경우. 그러면 이준석도 안 할 가능성이 높죠. 내일 해서 타이밍 놓친 거 뭐 네. 이왕 안 하지 뭐 이럴 수도 그럼 뭐 있습니다. 아까 뭐 분석 끝에 단일화가 어려울 것 같다 말씀하셨고, 자 이제 시간이 다 됐습니다. 마무리 멘트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 예. 30초 멘트. 딱 하나면 이번은 내란 중에 선거고 예. 그러니까 여론 조작질 같은 거에 속지 말고 마지막까지 총력을 다해서 압승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란 중의 선거이다. 네, 내란 심판 선거다. 굉장히 중요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오늘의 대담의 이 키워드는 내란 중에 우리가 지금 선거를 치르고 있다. 선거를 치르고 있다.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인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김태형 소장님 감사합니다.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뉴스토마토에서 6.3 대통령 선거의 개표 공개 방송에 구독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내란 속의 윤석열의 파면으로 헌정 사상 최초의 6월 장미 대선이 펼쳐지는 가운데 과연 21대 대통령은 누가 될 것인가? 역사적인 순간에 뉴스토마토의 알찬 뉴스 콘텐츠와 풍성한 즐길거리를 모두 모아 준비했습니다. 6월 3일 오후 6시 이 토마토 빌딩 지하 1층 토마토홀에서 펼쳐지는 역사적인 순간. 뉴스토마토 대선 특집 내란 끝장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